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복지인데요. 노인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요. 우리 인생의 주기에서 이제 마지막 단계죠. 그래서 사람은 이제 살다 보면요. 생할 그 과정 속에서 최종 단계 도로입하게 되면요. 신체적으로,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인 여러 측면에서 그 능력이나 적응성이 퇴행해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회 기능 수행에서 장애를 초래하는 시기를 노년기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우리가 노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노인복지, 문화복지를 갖다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노년기를 할 때는요, 연령 문제가 제기되는데요. 대체로 우리 노인법제법상에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그게 일단은 65세 이상 된 자를 갖다가 노인으로 볼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노인에게는 신체적으로도 노화 현상이 오죠. 즉 신체의 소모 기능이 마멸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권태하다 오고 고독하기도 하고요.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지위와 역할 구조가 변합니다. 그 작년 뒤까지는 지위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힘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세탁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차지했던 과장권이나 사회생활 영역이 축소되고요. 또 경제적으로는요. 고용 생산 면에서 퇴조가 되죠. 그래서 우리 한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는 임금 중심의 사회 적응에서 난간에 부딪히게 된 겁니다. 특히 이제 오늘날 같은 그 산업사회에서는요. 노인들에게 뜻하지 않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갖다 우리는 노인 문제라고 하시죠. 그래서 노인 문제란 요약한다면요.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갖가지 곤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참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곤란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 영역에서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기본 욕구로서는요. 경제적으로 안정된다는 것, 또 직업, 또 가족 관계 안정, 또 의료와 건강 보장, 교육의 기회, 사회협동의 기회, 문화 오락의 기회 등을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노인 문제가 생기게 된 구체적인 배경으로는요. 첫째,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있다가 같이 연구하게 될 인구 구성의 변화죠. 평균 수명과 평균 여명의 증가로 인한 고령화 사회의 돌아와요. 둘째는 고도의 능수를 추구하는 산업화 영역이죠. 셋째는 핵 가족화에 의한 가족제도의 변화가 됐고요. 넷째는 우리가 전통적인 논 공경에 대한 그런 태도가 저하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서는요. 노인 복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노인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한마디로 노인의 복리를 의미하는 말이죠. 그래서 노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함께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실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죠. 그래서 노인에 대한 단순한 자선적 시혜적 사고 대신에 노인의 복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권리 개념을 갖고 있고요. 둘째는요. 노인복지는 사회복지 한 분야로 정규적인 훈련과 경험을 쌓은 사회복지 전문가에 의해서 활동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셋째는 대상 면에서 볼 때는요. 노인복지라고 하면은 특수한 프로 노인들만을 제한해서 생각하기 쉬우나 그게 아니죠. 모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노인 복지 중에서도 노인 문화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에 들어가서 한번 조금씩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0장에서 노인복지는요, 노년의 삶으로부터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 추진 계획까지를 여러분들은 1, 2회차에 나눠서
생각해 볼 것입니다. 우선 노년의 삶에 대해서 알아보죠. 노인은 도대체 무엇인가? 노인에 대한 사정적 정의는요, 나이가 들어서 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노인에 대한 개념은 또 규정은 여러 국가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고려되고 있죠. 또 뿐만 아니라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인이라는 개념도 사실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노인학회에서요, 1951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노년은 첫째,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자체 조직의 결손을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자체 조직에서 부족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돼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즉 자신을 갖다가 통합하는 것은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감퇴되어 간다는 시기에 있는 사람인 것은요. 그리고 셋째는 인체의 기관이나 조직, 그리고 기능의 쇠퇴 현상이라는 시기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또 국제노인학회에서는 노이라 하고 있고요. 넷째는 생활 자체 적응이 정신적으로 결손되어 가고 있는 사람. 예, 여러분들 어르신들 보면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섯째, 인체의 조직 및 기능 저장의 소모로 적응 감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국제노인학회에서는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요, 그 사회학 연구에서는 정책 및 행정의 편익으로 해서 노인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일정한 연령에 이른 60세 이상 또는 65세 이상에 도달한 사람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를 보죠.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노령 연령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 각기 다른데요. 자, 고령자 고용청지법에서는 55세 이상자를 고령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노인복지법에서는 노령연령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결로연금 지급 시기를 고려해 볼 때 65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노인 여가시설은 노인 교실이나 노인복지관은 만 60세 이상이 이용할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서는 대개 한 60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로연금 지키를 65세라고 하기 때문에 대개 65세로 보죠. 지하철 무료로 탈 수 있는 나이도 65세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노년기에 이제 들어서면은 생애의 마지막 단계죠. 우리가 이제 최초의 유아기로부터 우리가 아동기, 청소년, 청장년기, 그다음에 우리가 장년기를 거쳐서 이제 노년기로 들으면요. 노년기는 생의 마지막 단계로 이 시기에는 노화 과정이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에 따라서 지각 변화와 행동 변화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 다시 심리적인 변화까지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건강, 그리고 사회적 건강 상태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노인이 건강의 변화를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은요,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안정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정과 사회에서 지위 유지, 또 가정, 친척, 이웃 등과의 원만한 접촉 등이 필요하고요. 적절한 여가 생활의 추동 같은 기본적 욕구가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욕구와는 달리 사회적 가정적 지위 상실로부터는 심리적 소외감 고독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기능적으로 오는 능력적으로 인한 현실적인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에 따른 노인의 욕구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메슬로의 욕구 단계 5단계를 잘 배워서 알고 있는데요. 메슬로는 다시 노인의 욕구라는 것을 갖다가 같이 연구했는데요. 첫째는
생리 욕구가 매슬로 욕구 단계인데요. 노인들은 이 시기에 자연적인 노쇠 현상으로 인하여 질병이 생기기 쉬워져 생리 욕구가 결핍되기 쉽다는 것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것이죠. 그래서 노년기는 배우자 상실 후에 성적인 좌절을 경험하거나 비정상적인 성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는 성에 대한 가정과 사회 편견으로 성적인 불만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요, 예술의 욕구 단계 안전의 욕구의 시기에는 노년기의 소득이 단절은 욕구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죠. 왜냐하면요, 노년기에 소득이 단절되는 기 때문에 안전의 욕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소득 단절은 경제적 빈곤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는 또 주거 환경과 사회 활동을 위축할 수밖에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사망 등에 대해서 두려움 등의 감정을 느끼므로 정서적 불안이 심화되는 겁니다.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서서히 세상을 떠나게 하게 될 때요, 그때는 두려움이 싹 트겠죠. 나도 이제 며칠 안 날 거라는 그 순서를 기다리는 그 심리가 정서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셋째는요, 소속과 애정의 욕구 단계 때 노인의 욕구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인데요. 이때 애정 욕구는 자녀와 별거하게 되고요. 또 친구와도 죽음을 맞닥뜨리게 해서 친구와 이별하게 되고요. 또 인태로 인한 무의, 뭐 할 일이 없는 거 없죠. 그리고 배우자와의 상실 등으로 인한 노년기가 고독과 고립을 경험한 것은요,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혼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의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되면 이제 뭐 노인이라든가 또는 뭐 각종 교육을 받는 그런 시설, 복지관 같은 데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넷째는 자아존경 욕구 단계입니다. 이는 가족이나 사회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타인으로부터 확인하고 싶은 욕구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때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직업의 상실은 자존의 욕구를 감퇴하게 하거나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때 노인들은 독립성을 유지하거나 원활한 대인관계를 통한 사회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는 자아실현 욕구인데요. 이는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 직업을 통해 자아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과 여가 활동을 통해 대리만족 및 심리적 안정을 누리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요,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들에 대해서,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나라이지만 노년에 대해서는 가장 관심이 적은 나라입니다. 물러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약 지금부터 3,000년 전쯤에는요, 평균 연령이 약 20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20살밖에 못 살았죠. 그런데요, 한 800년 정도에는 약 42세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80일 훌쩍 뛰어넘었어요. 이거 100세 시대에 도달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100세를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40대 50대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분들은요, 분명히 앞으로도 70년 정도 더 살아야 돼요. 65세 노인이 됐다고 하더라도요, 이제 그 100세 시간은 4, 5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오래 살게 돼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 욕구당근전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면요, 정말 큰일이죠. 자식을 갖다가 모든 희생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재산까지마저 전부 자식이 털어주게 되면은 정말로 아무런 긴 세월을 갖다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100세 시대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요, 이제는 노후 생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 이제는 내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이 가족화에 대해서는요, 가족화로 나누는 것을 보면은 현대사에서는 제일 약자가 노인입니다. 우리 한국에는요, 정말 자녀 교육,
부모 돌봄론에서요. 자신의 노후 준비를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 어떤 아이들은요, 뭐 많이 넘어도 다 자식들이 부모 꿈에서 자식에게 빨대, 부모에게 빨대 먹고서 사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요,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은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는 사회 안전망이 취약합니다. 특히 노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노인들에서 가족이 지지하거나 가족의 돌봄을 갖다가 포기했을 경우는요, 정말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선 경제적으로 그렇고요, 심리적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들을 하여금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또 배우자 상실로 인해서 독거노인으로 전락했을 때 그 노인들은 자살까지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노인이 현재 가장 자살률이 높은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아까 노인 5단계 얘기했었죠. 이러한 매슬 5단계는 노인의 5단계는 자 생리 욕구된 의식주가 안정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인데 노인들은 잘 그러지 못하잖아요. 뭔가 마음이 건강한 상태, 하고 싶은 일 앞서 나이 드는 상태, 활동력에서 존재감을 인정받는 것,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애 주기죠. 제1년기, 계속해서 중년기, 그다음에 제8년기로 가서 우리가 인간의 생애 주기를 갖다 맞게 하는데요. 노인에 있어서 생애 마지막을 얼마나 멋지게 잘 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젊어서부터 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노년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노년기 생의 의미에 대해서 보죠. 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죠. 내 삶에 있어서 무엇이 가치 있는 의미냐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노년은요, 노년 때에는 인생의 완숙기로 표현하는, 참 멋있죠? 노년이 완숙기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에리엔이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인생의 후반부에서 그 야망에서 의미로 삶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변화가 나타난다고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자, 초기에요. 삶의 중심이 되기라는 초기에는 불안과 조조, 뭐 성마른 근심, 불만 같은 요인들이 따르게 되겠지만은 이전에 의미 있게 여겼던 자기 중심적인 욕구들에 의해서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야망에서 의미로의 중심이 동가지는 인간 중심이 내면을 향한 두 종류의 여정을 갖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간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끌어내고 원한 자아를 해방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외면적인 경험과 남들이 보는 것, 내가 나타내는 그런 경험과 내면적, 실제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경험 두 가닥의 실을 엮어가면서 인격을 성숙시키고 죄를 얻어 정신적인 숙성을 이뤄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들 아마 잘 볼 거예요. 노인들에 보면서 두 가지 사람들을 보죠. 그러니까 후자같이 못한 의미로서의 삶의 무의 중심으로 이동한 사람은 훌륭하게 생을 마감을 할 것이나 야망에서 머물던 사람들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인생에 쓸쓸히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랑클은요, 의지의 자유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요, 그 의미의 목적이라는 것은 개인이 경험하는 인생의 존재로서의 의미라고 정의했죠. 누가요? 프랑클린. 그래서 의지의 자유, 그다음에 의미에서의 의지, 그리고 인생의 의미, 이 세 가지 의미 주의 기본 철학을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프랭클린은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중에서도 의미를 추구하려는 의지를 갖다가 가장 크게 본 겁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가 가장 크게 이 사람은 핵심적으로 설명을 했었죠. 자,
의미를 추구하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목적을 뒷받침해줄 의미를 창조하는 욕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동기로 인식을 시키고 있고요. 즉 생의 의미는 한 개인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생의 의미를 찾는 데 실패하게 된다면 그런 실존적 좌절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좌절은 실질적인 공허로 연결되고 권태, 지루함, 무관심, 무의미 등의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생의 프랭크가 얘기했죠. 인생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는 창조적 가치이죠. 창조적 가치는 사회에 무엇을 줄 것인가와 관련된 능동적인 행위로 생산적인 일, 세상에 남기는 흔적, 작품의 창조일 것입니다. 자, 창조적 가치 멋진 일이죠.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경험적 가치는요, 이 사회로부터 무엇을 받아들이는, 즉 경험을 무엇을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예술과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 이외에 또 한 사람들이 그의 모든 독특성과 유일성 안에서 경험하고 사랑함으로써 의미가 충만하는 경험을 일컫는 겁니다. 예, 경험적 가치 정말 중요하겠죠. 사람은 누구나 경험적 가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셋째는 태도적 가치입니다. 죽음이나 고통, 질병, 그리고 변화시킬 수 없는 어떤 것이나 운명적으로 주어진 일에 직면할 때 개인이 취하는 태도적 가치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발현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에 도르탁했을 때라도 어떤 사람은 덤덤하게 이것을 갖다가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탓하고 원망하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고승이나 아니면 종교적 지도자에게도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저 감방에서 우리가 성장의 이실로 사라지는 사람에게도 이 태도적 가치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은요, 이렇게 인생의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가치를 갖다가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즉 죽음이나 삶의 무상성은 오히려 의미 성취의 자극제가 될 수 있다. 삶이 유한하고 이례적이라는 사실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뒤로 미루지 않고 생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하며 흘러가 버린 모든 것이 헛되기보다는 괜히 과거에 곱게 보존함으로써 영원히 존재한다는 의미를 찾는 것이다. 자, 이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프랭클린이 의미의 자유, 의미의 의지, 인생의 의미 세 가지 지로의 기본 철학을 정립했고요. 여기에는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창조적인 가치가 있고요. 태도적인 가치가 있고 경험적 가치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자, 늙음과 열정의 사회죠. 스콜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열리란 알다가도 모릅니다. 그리고 노란 조용한 시간이 연출일 거라 생각했었다. 70대는 비교해 평화롭게 죽었는데 8주의 나이에는 잘못 열정적이 되어버렸다. 늙을수록 감정이 더욱 강조된다. 애 늙이라는 얘기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 애가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내 자신이 놀랄 만큼 뜨거운 정열이 솟아온다. 몇 년 전만 해도 고요함을 즐겼으나 이제는 바깥 세상의 인간성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 심해져 마치 인생의 빛이 여러 가지 일들을 바로잡고 있다. 예, 그러니까 노인에 대해서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업적을 가지고 남기는 사람 있죠. 또한 그녀는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현대인들이 무미 건조한 삶을 선호하는 것이다. 그들을 이해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은 너무나 아는 게 없다. 그래서 신비를 쫓아버리고 인간의 적의 깊이를 외면하며 영혼을 구한다. 결국 아무런 가치도 없는 사막에 서도라는 듯 실효적인 일이다. 삶이 무해지고 범죄는 증가하고 아이들조차 살인자로 변하고 있다. 마치 신이 우리에게 외치는 듯하다. 너희가 질서를 창조할 수 있다고? 그 대가가 바로 이런 물질이다. 질서 물질은 같은 것이니까 라는 말을 현대사의 대중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인의 문화 복지에 나왔습니다. 노인이 복지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죠.
어떻게 노인들에게 사회 보장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노인에 대한 문화 복지를 하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얘기했던 삶의 의미나 가치 같은 것 또는 이러한 주커메트가 얘기한 철학적인 얘기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예, 이어서 이어지는 것은 다음 시간에 같이 이어서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교육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라파펠은요 노인의 미래는요 죽음 불안과 생의 목적에 대한 연구에서 생의 목적을 가진 경우 죽음이나 불안에 대해서 덜 의식하는 반면에요 미래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인 체질을 가진 것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영민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한 연구에서요 생의 의미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과 정신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는 결과를 제시했고요. 게어 우드는 가톨릭과 기독교의 종교단체에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영적 순위를 가진 노인이 생의 의미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결과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의미를 갖다가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원 생의 의미에 영향을 준 요인을 조사하는 연구를 통해 가족과의 관계와 본인이 건강이 생의 의미의 충족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육은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이 진짜 한겨울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